서울 서대문갑 출신의 이성원입니다.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고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번 국정감사를 총정리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번 이 자료집에는 국정감사 일정 동안에 핵심적으로 좀 질의했던 내용을 총정리했고 날짜별로 보도된 사안들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관 상임위의 총 그 쟁점 분석 자료 59개를 그러니까 8건의 자료집으로 분석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 만들 때 입법조사처하고 예산정책처에서 또 도서관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꼭 좀 준택 수립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 침체와 그 대내외적인 경제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이 건설업계 중소 하드웨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 통칭 그 외담대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이 상품의 도입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이 약칭으로 해서 외담대라고 그러는데 중소하청업체로 하여금 실질 어음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된 상품이죠. 예.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품이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히 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도 신성건설에서 법정 관리가 되면서 외담대로 거래했던 90개 협력업체가 신성건설의 채무 135억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사업자였던 신성건설이 발행한 외상매출 채권이 대한 만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채권을 담보로 하청업체에 대출해줬던 은행이 상환 청구권을 그러니까 행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체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거꾸로 중소기업체의 부담을 증가하는 그런 것이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예. 굉장히 그 맹점이 드러났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그 의원님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는 것이 중소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이 부도가 나게 되면 모든 그 책임을 중소기업체가 떠안는 결과가 돼서 그러니까 기대한 바는 거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당국하고 은행연합회에서 여기에서 대책을 그러니까 마련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그 사실도 모르고 계시겠네요? 예, 제가 파악을 해서 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이라고 내놓은 그 안들이 보면 그 은행연합회가 TF를 구성해가지고 그 대책을 마련했다고 그러는데 TF에서의 대책 내용이 이런 겁니다. 외상매출 채권 정보를 금괴론에 통합시켜서 은행 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미결제 대기업의 추가 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이거는 대책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외담대를 통해서 하청기업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기업들의 채무를 전가하는 이런 형태가 대해서는 근본적인 다른 대책을 좀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제가 조금 의원님 실태를 파악했어가지고 요거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네. 어떤 불공정 거래 관행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이렇게 해서 한번 지금 우리 감독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네, 챙겨보고 제가 지난 3년 동안에 이 구매기업 중에서 외상매출 채권 만기에 상환하지 못한 기업들이 총 18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연결된 하청업체가 1017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1017곳에 전가된 구매기업의 채무액이 100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오히려 하청업체를 되려 잡는 결과가 돼버렸어요. 요거는 상품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뭐 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 파악하셔서 예,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다시 모두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진보 의원께서도 이 보험회사들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뭐 좀 중복되는 내용 같습니다만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 중산층의 평균 보험 가입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감독원장님 알고 계세요? 예, 정확하게 그러면 그러시죠? 이 어떤 회사에서 조사해 보니까 아시아 7개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평균 중산층 1인당 보험 가입 건수가 3.3건으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그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보험 시장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우리 권혁세 위원장 보험 가입하고 계세요? 예, 저도 한 평균 정도는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 중도 해지해 본 적 있으세요? 아직 뭐 그런 경험은 우리 위원장님 어떠세요? 금융위원장님은 중도 해지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해제 안 해봤습니다. 해지 안 해보셨죠? 그래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다른 의원님도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실제로 좀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1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 실제로 납입한 보험액의 해지 환급금이 40%에서 50%밖에 안 됩니다. 2년 차가 되면 60 내지 70%, 3년 후에 가면 85% 받거든요. 물론 상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환급금이 턱없이 낮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감독원장님. 예, 아마 이제 보험 모집하는 과정에서 선지급 모집 수당을 초기에 너무 많이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앞전에 나왔던 의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지금 보험 설계사들에게 줘주는 모집수당 선지급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것은 포화 상태인 보험 시장에서 신규 고객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과당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보험사들의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는 선지급금에 보면 그 율이 대형사 같은 경우는 43.9%예요. 중소형이 42.8%, 외국의 39.6%, 생보사 전체는 42.5%, 손보사가 28.9%에서 보험사 전체로 보면 2010년도 자료 보게 되면 36.4% 정도의 선지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해지하게 되면 실제로 다시 받는 돈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대형사들의 생명보험사들의 선지급금 보게 되면 3조 2천억 가량의 수당 중에서 선지급금 수당이 1조 4천억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비중이 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혹시 우리 철새 설계사라 말 들어보셨어요? 철새 설계사.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선지급만 받고 떠나고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험 설계사들의 판매 수수료 받고 회사를 옮기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 설계사에서 이런 철새 설계사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예, 저희도 모집인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60%가 되고 예, 있습니다. 60%.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삼성생명 나와 계시는데 이런 설계사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비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고객을 잘 관리하다가 또 바로 옮겨가 버리면 그 투자했던 비용을 다 사실 손실 또 처리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설계사들 이직률이 그 60%가량 되고 있어요. 그래도 문제는 이렇게 설계사가 이전해버리게 되면 그 보험 유치했던 고객들은 고화 보험 고객이 돼버려요. 고화 보험 고객. 그래서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보험업계에 참 고질적인 잘못된 그런 관행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는데 아직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매년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석동 위원님께 자신되는데 이게 대기업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 이게 손을 못 대는 겁니까? 왜 이렇게 제대로 된 대책을 못 세우는 겁니까? 실태를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 이성원 의원님 지적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우선 모집 수당을 이제는 그 선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좀 축소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급 방식도 선지급에서 이제 분급 형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지 관리에 관한 서비스가 더 중요한 분야가 되고 그쪽으로 좀 이제 몰아갈 수 있을 걸로 해서 지금 제도 개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시면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이 보험 설계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예. 한 40만 명 돼요. 네, 보험 대리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 제가 보기에 자기들 실적 올리지 않으면 받는 월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네. 좋게 살기 위해 자기는 뭐 새로운 보험 고객을 유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그렇게 유치해서 거기서 선지금 받고 뭐 그 다음에 가서 해지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까 승환계획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험회사 생보든 손보든 영업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 고객을 모집하는 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금융위원회에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선지급금을 낮춰라 한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낮추게 되면 제가 그러면 설계사들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거는 오히려 저희는 이게 그 설계사 측면에서도 훨씬 더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각합니다. 문제에 대해서는 예. 좀 정확히 내용을 들여다보셔가지고 예.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안 그래도 대안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저희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관련 그 업계는 물론이고 연구기관하고 지금 학계에 같이 이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보면은 이 문제는 설계사 측면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게 이 모집 질서 물론 이것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설계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거 신규 이걸 따오면은 뭐 돈이 생기지만은 그 뒤에는 또 못 따면은 계속 그 유지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란 측면에서도 저희가 이런 방면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병석 의원님 질의하시고.